자, 지난 시간에 디터미넌트에 대한 기본 정리를 했었는데 잠깐만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기본적인 성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1이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는 게 이 다이아고널 텀에 해당하는 값들만 전부 1이고 나머지는 이제 0인 그런 이제 행렬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행을 이렇게 한 번씩 어떤 행렬의 행을 바꿀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거를 사인 체인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행을 두 번 바꾸면 결과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번 바뀌니까 다시 이제 원래의 부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인 체인지가 발생하는 현상 잘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디터미넌트라는 게 어떤 거였느냐? 항상 이 첫 번째 행에 디펜던트하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뭐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행렬을 A하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를 A 프라임, 그다음 B하고 B 프라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 로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떤 두 개의 A, B라는 벡터랑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는 벡터 두 개가 더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C하고 D라고 하는 이렇게 또 나머지 엘리먼트가 있다. 그러면 이런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 첫 번째 행, 퍼스트 로우에 디펜던트하다라고 돼 있었는데 적당히 이런 식으로 퍼스트 로우를 A하고 B로 뽑아내주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나 뽑아내주고 그래서 A랑 A 프라임을 분리하고 B랑 B 프라임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이제 기본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로우에 퍼스트 로우에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약간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첫 번째 행이 아닌 다른 행에 뭔가 저렇게 이제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익스체인지를 해서 이렇게 익스체인지 할 것이고 익스체인지를 한 번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부호가 바뀌면 되죠.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으로 갔으니까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제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 그 성질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행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다시 익스체인지를 해줘요. 그러면 익스체인지 해주면 다시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 반대 부호가 돼야 되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첫 번째 행렬의 디터미넌트 부분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똑같이 부호만 바뀌고 행의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이런 처음에 로 익스체인지 해주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첫 번째 행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로 익스체인지를 했는데 이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에 AB 그 다음에 C 더하기 C 프라임 D 더하기 D 프라임이라는 행렬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아예 우리가 두 번째 행을 갖고도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풀 수 있어요. 똑같이. 두 가지를 변형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라고 우리가 세 번째 성질을 알고 있지만 두 번째랑 세 번째 성질을 우리가 잘 결합하면 행이 첫 번째 행이든 두 번째 행이든 세 번째 행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들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오늘은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뭐 코팩터라든가 특별한 이제 공식들을 이제 유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한 개의 행이 완전히 다 0000 이런 제로 벡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디터미넌트를 구하려고 할 때 특정한 행이 적어도 하나가 전부 다 제로다. 그러면 그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우리가 이제 0인 로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3번과 관련돼서 풀어주면 첫 번째 행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서 풀면 이제 성립됐던 성질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랑 그 다음에 A의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LU 디컴포지션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다라는 걸 이제 증명했었는데, 이와 같이 디터미넌트가 트랜스포즈인 경우도 같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적용해주면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각각의 행 벡터는 열 벡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로우는 다 칼럼이 되니까 결국 4번이랑 이런 성질을 우리가 같이 결합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적어도 어떤 하나의 칼럼 자체가 행렬에서 칼럼 벡터가 완전히 제로 벡터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행렬은 여전히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구나. A 트랜스포즈나 A나 디터미넌트가 같은데 하나가 다 어떤 한 행이 전부 0벡터면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그랬죠? 그럼 칼럼 벡터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로우 벡터가 되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공식을 이제 기본적인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데 그 프로퍼티들을 자꾸 조합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형태의 디터미넌트들에 대한 특징이나 어떤 값들을 구할 때 유용하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그 프로퍼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은 디터미넌트를 할 텐데, 디터미넌트랑 관련돼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가우스 소구법에서 유도되는 결과물을 이용하는 거다. 일종의 뭐 디터미넌트의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디터미넌트에 대한 공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우스 소구법을 해서 행렬을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바꿨을 때의 그 대각선에 존재하는 피봇들, 그 피봇들을 전부 곱한 것으로 디터미넌트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로 익스체인지는 전혀 없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피보팅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행렬 A를 우리가 이제 LU 디컴포지션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A에다가 여기 LD 되고 U가 될 텐데 또는 여기를 뭐 이렇게 D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피봇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되면 L과 U는 로어 트라이앵귤러나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다이아고널 텀만 다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전부 이제 1일 거고 그다음 D라는 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서 피봇 부분만 다이아고널 텀으로 만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이 녀석의 또 디터미넌트는 그 다이아고널 텀만 우리가 구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L이라는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D라는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다이아고널 텀을 다 곱한 건데 그게 바로 모든 피봇의 곱하기고 그 다음에 U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로 다이아고널 텀을 곱한 건데 그 값 자체가 1이고 그래서 요게 1이고 요 부분도 1이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모든 피봇들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차원에 해당하는 행렬이다. 그럼 pi가 피봇이라고 한다면 그 다이아고널 텀에 있는 모든 피봇들을 곱한 것 그게 바로 디터미넌트 D의 값이고 그 다음에 그 디터미넌트 D가 결국 행렬 A의 디터미넌트랑 똑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로 익스체인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로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그냥 행렬 A가 가우스 소거법으로 완벽하게 LU 디컴포지션이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뭔가 행을 서로 익스체인지 해주는 그런 이제 퍼뮤테이션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행을 바꾼다. 그거를 정의하는 게 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고 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비로소 이렇게 이제 LDU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래서 피보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양변에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결국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주로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얘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과정에서 행을 몇 번 체인지 하느냐? 그 익스체인지의 횟수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P라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이 이제 여기에 같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 A의 값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피봇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똑같이 곱한 거다. 곱하긴 곱했는데 문제는 저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피봇을 몇 번, 피보팅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보호를 유지할 수도 있고 부호가 마이너스 보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피봇을 곱하는 게 기본적으로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는 건데 피보팅을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홀수번이냐 짝수번이냐에 따라서 저와 같이 이제 부호가 바뀔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 주면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다거나 뭐 개별적으로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어떤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게 바로 방금 얘기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형태가 되도록 A를 변환하고 그 피봇을 다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돼요. 근데 그 피봇에 해당하는 위치가 0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로 익스체인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로 익스체인지를 해서 그 몇 번 로 익스체인지를 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부호가 계속 할 때마다 바뀌니까
홀수번하면 마이너스 보호로 되는 거고 짝수번하면 원래 디터미넌트랑 같은 보호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뭐 공식이라기보단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 상당히 이제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먼저 이그젠플을 해보면 어떤 n by n이라는 행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 행렬은 자, 어떤 행렬이냐면 지금 이 대각 행렬,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텀에는 다 2라는 기수값을 갖고 그 녀석보다 이제 하나씩 좌우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1의 부호를 갖는 딱 그러니까 대각선 근처에만 엘리먼트를 갖는 나머지는 0이 되고 그런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대부분의 기수가 다 0인 행렬들을 뭐 스파스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덴스라는 말의 반대가 되는 이런 녀석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산을 할 때 생각보다 이제 상당히 수월한데 이런 형태의 행렬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종의 행렬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한 행 한 행씩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행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 그럼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을 가지고 곱하기 2분의 1을 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그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두 번째 행이랑 더하면 여긴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서 더하니까 이렇게 2분의 3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여기가 0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첫 번째 행을 가지고 두 번째 행을 변환시켰는데 그 아래는 전부 다 0이니까 굳이 그 다음 건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요거를 그대로 유지해요. 더 이상 가우스 소거법을 아래 행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요 녀석하고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0. 요 이제 아래 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세 번째 행 요 녀석의 위치를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를 0이 만들어주게 되려면 3분의 1을 곱해갖고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을 갖고 더하니까 여기가 0.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해서 더하니까 2라는 기수값이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0이니까 그 값 그대로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분의 4가 바뀐 게 지금 세 번째 요 위치니까 그거보다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여기가 다 0이니까 두 번째 행을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행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를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4분의 3을 곱해가지고 또 요 녀석이랑 그 마이너스 1이랑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4분의 3 곱해서 아무튼 마이너스 1하고 0이 되게 만들고 또 4분의 3을 곱해서 2랑 하니까 4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n by n이다 보니까 피봇에 해당하는 대각선 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봇은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는 3분의 4고 그 다음에 4분의 5고 그래서 이게 n by n이니까 쭉 하면 n분의 n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우리가 피봇을 쭉 구하는 거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2랑 3이랑 4랑 쭉 지워지고, 그죠? 그래서 남는 게 요거 하나만. 그래서 디터미넌트라는 게 피봇을 다 곱한 건데, 우리가 지금 피보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대각선에 해당하는 피봇만 더 곱해서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가 지금 A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1은 뭐가 되느냐? 그냥 A1은 한 개니까 이것만 있고, A2는 2 곱하기 2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구하면 3이 되고, A3는 3 곱하기 3인데 그 디터미넌트 구하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나오는 행렬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피봇의 값을 구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연산할 때는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하는 게 더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 뭐 다른 수학책들에 많이 유도가 되어 있는 공식을 이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그거를 이제 새로운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중요한 정의가 항상 이 디터미넌트라는 건 첫 번째 행에 이 가장 첫 번째 행에 리니어리하게 디펜던트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리니어리라는 말을 자꾸 빼먹네. 좀 전에 잠시 썼으니까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 또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 어떤 전체가 제로, 로우가 되면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로 칼럼 벡터 형태가 행렬에 주어진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디터미넌트는 0이 된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잘 결합시키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디터미넌트 공식을 유도해 볼 수 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벡터가 A, B 이렇게 2차원 벡터가 있어요. 이제 저 A, B라는 2차원 벡터가 이제 퍼스트 로우에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행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A0이라는 벡터랑 그 다음에 0, B라는 벡터랑 이렇게 두 개의, 근데 아주 엘리먼터리하다라고 그래서 특정한 한 성분만 A 값 또는 B 값을 유지하고 나머지 엘리먼트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벡터로 AB라는 벡터를 디컴포지션 할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는 ABC라고 하는 3차원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 3차원 벡터가 똑같이 첫 번째 행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첫 번째 행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풀어주는 방법은 A, 0, 0. 그 다음에 0, B, 0. 그리고 끝으로 0, 0, C.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자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성질은 무엇이었냐면, 애초에 퍼스트 로우에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로우 익스체인지 하고 그래서 행과 열을 그 행의 위치를 바꾸고 다시 그놈을 갖고 쭉 퍼스트 로우에 디펜던트하게 풀어주고 각각 풀어준 것들을 다시 원래 로우 익스체인지 해주면 꼭 퍼스트 로우가 아니더라도 임의에, 그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상관하지 않고 몇 번째 행에 상관하지 않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풀 수 있다. 우리가 아까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 생각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디터미넌트 A라는 거는 퍼스트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로에 대해서도 상관없다. 우리가 그 성질을 잘 기억해 두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 정리된 사항들을 가지고 한번 2 곱하기 2행렬부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공식인데 2 곱하기 2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 첫 번째는 퍼스트 로우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C하고 D랑 A형이라는 요 녀석의 두 개 행을 로우 익스체인지를 한 다음에 그럼 부호가 바뀔 텐데 그러니까 C0, 0D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로우 익스체인지 한 다음에 각각을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퍼스트 로우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녀석도 똑같이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랑 똑같이 다시 한번 원래대로 다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결국 다시 부호가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마치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행에 상관하지 않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다 A형 또는 0B 이런 식으로 가장 엘리먼트한 벡터 구조가 되도록 각각의 행을 다 풀었었어요. 이렇게 풀어놓고 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성질들 중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어떤 칼럼 벡터 또는 로 벡터가 0이다? 그러면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요 녀석 얘는 일단 0이 돼요. 그죠? 디터미넌트가.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디터미넌트가 0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만 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케이스냐? 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모양일 거고 이 녀석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아닌데 적당히 우리가 로우 익스체인지를 해주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적용해주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다이아고널 텀 매트릭스만 남았으니까 여기를 다 곱한 게 디터미넌트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은 AD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아닌데 우리가 로우 익스체인지를 한번 해주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로우 익스체인지를 한번 하고 다이아고널 텀들을 곱하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런 식의 행렬로 우리가 유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3 곱하기 3행렬로 우리가 이제 확장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3 곱하기 3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n 곱하기 n이라는 행렬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 테니까 3 곱하기 3을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3 곱하기 3행렬이면 이렇게 우리가 A11, 12, 13, 그다음 21, 22,
이렇게 세 개의 행렬로 우리가 일단 써봅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행을 가지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 그랬으니까 A11 0 0 이렇게 풀었을 수 있을 거고 A21 A22 A23 여기는 A31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하나의 첫 번째 행을 이렇게 원투로 풀어주고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똑같아요. 2, 1 여기도 마찬가지로 2, 1 2, 2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행 가지고 우리가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가지고 똑같이 해봅시다. 그죠? 그럼 총 몇 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고 여기도 세 가지고 여기도 세 가지니까 총 27가지의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만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녀석에 대해서는 첫 번째 A11에 0,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A21 0, 0 그러니까 아래 세 번째 행을 일단 유지를 하는데 첫 번째 행도 지금 이제 요거로 다 고정이 돼 있을 거고 두 번째 행만 계속 바뀌죠. 이렇게 아이고 하나씩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행렬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 가지로 풀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세 번째 행을 가지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합시다. 뭐 오른쪽에 두 개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풀고 그럼 다시 밑에 것도 세 가지로 풀 수 있으니까 세 가지로 요거를 다시 요거 하나만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A21에 00 그 다음에 A31 00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개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쭉 그냥 왼쪽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27개의 조합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떠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더라도 전부 다 0이죠. 그죠?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의 칼럼 벡터가 완전히 제로가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27개를 다 하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27개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들이 뭔가 디터미넌트를 결정할 텐데 결과적으로 그건 어떤 것들이냐? 이 제로 벡터, 이 제로 칼럼 벡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첫 번째 행에서 이 1에 해당하는 칼럼 위치가 정해졌으면 두 번째 행에서는 1에 해당하는 칼럼이 아니라 다른 위치의 칼럼 벡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행은 앞에랑은 또 다른 위치의 칼럼 벡터가 나와야 칼럼 벡터가 전부 000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갖고 해보면 요거 하나 갖고 또 세 개로 풀어보면 세 개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A가 3, 1이 되면 이렇게 되죠. 또 0에 A에 3,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칼럼 벡터가 전부 0이 되는 경우들을 쭉 따져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서 1번 칼럼 위치에 해당하는 게 정해졌다. 그럼 두 번째 행에서는 1번 칼럼을 제외한 2번이나 3번 칼럼이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행에서는 앞에서 선택된 칼럼의 위치가 아닌 다른 칼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결정된 이런 형태의 행렬들의 디터미넌트만이 0이 아닐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우리가 무수히 쓸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이제 단번에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해서 실제로 남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세 개를 썼지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A11에 여기가 00이고, 그럼 두 번째는 2에 2가 되고 0이 되고,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되면 일단은 이런 값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게 될 확률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이 A11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두 번째 행에서는 세 번째 칼럼이, 세 번째 칼럼에서는 두 번째 칼럼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A11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여기는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디터미넌트들이 이제 0에 A12, 0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마지막 행은 세 번째 칼럼에서 정해져야 될 거고, 그 반대로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서 정했으면 세 번째 행에서는 첫 번째 칼럼에서 선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에 대해서 A13에 대해서도 똑같이 서로 0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정해주면 순차적으로 이런 형태와 그 다음에 00, A13, 그 다음에 0, A22, 0, 그 여기가 A31, 0, 0. 이렇게 총 6개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들만이 27개의 가능한 이런 디컴포지션 형태들 중에서 넌제로일 가능성이 있는 디터미넌트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터미넌트 우리가 이제 합하면 그게 이제 바로 구하고 싶은 디터미넌트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저 6개의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해지는지 봅시다. 다 각 행마다 엘리먼트를 하나씩만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적당하게 우리가 피보팅, 서로 로 익스체인지를 해주면 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엘리먼트들을 다 곱하기만 하면 돼요. 디터미넌트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디터미넌트는 이제 다음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행렬 A가 3x3이었고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럼 이제 마치 어떤 식의 모양이냐면 첫 번째 행과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1번 A11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11과 관련돼서 뭐에 대해서 뭐 A의 22라든가 A의 33라든가 그 다음 건 어떻게 됩니까? A11, A23, A32니까 2번 행이랑 3번 행을 로 익스체인지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이제 거기에 그 녀석의 로 익스체인지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 이걸 곱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총 6개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도록 일일이 로 익스체인지를 몇 번 해줘야 되는지를 카운트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와 같이 더하면 그러면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그래서 이거를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행에서는 알파 번째에 해당하는 칼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는 베타 번째에 해당하는 칼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는 감마 번째에 해당하는 칼럼. 서로가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1, 2, 지금은 3/3이니까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의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 어떤 순열의 조합, 퍼뮤테이션에 해당하는 이 3팩토리얼 가지수만큼 넌제로 가능성이 있는 디터미넌트가 발생을 하고 그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더합니다. 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퍼뮤테이션 조합에 대해서.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 알파, 베타, 감마 얘네들의 순서에 맞게 하다 보면 로우 익스체인지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녀석들의 디터미넌트. 그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제 첫 번째 같이 A11, 22, 33 같은 경우는 퍼뮤테이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다이아고널 텀으로만 이루어진 뭐 1이라는 디터미넌트를 가질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번 퍼뮤테이션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일단 썼지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서 서로 다른 칼럼들의 위치가 순차적으로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의 행렬을 구성하면 나머지는 0이 되고 간단한 형태의 엘리먼터리한 어떤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는 행렬로 바뀐다. 그래서 마치 이제 행렬들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근데 그 순서의 조합이 어떤 모양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3이 아니라 아주 n 곱하기 n으로 확장해요. 그래서 3/3을 n 곱하기 n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떤 행렬 A에 디터미넌트가 있다. 얘는 이제 n/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뭐 A라는 녀석의 첫 번째 뭐 알파, 두 번째 행에서는 베타 번째, 세 번째 행에 대해서는 감마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A의 n 번째 행에 대해서는 뭐 우리 책에서 뮤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식의 형태가 되도록. 그러니까 서로 알파, 베타, 감마, 뮤 얘네들은 칼럼의 위치인데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뮤 얘네들은 실제로 n 팩토리얼만큼의 조합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에다가 해당되는 그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P를 퍼뮤테이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곱해서 전부 더한 조합. 이것이 바로 디터미넌트는 하나의 공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빅 포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빅 포뮬러라는 말로 디터미넌트를 정의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행에서 저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간단하게 뭐 행렬로 보면 이런 3 곱하기 3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행에서 2를 골랐다. 두 번째 행에서는 5를 고르고 칼럼의 위치가 다르니까 세 번째에서는 9를 골라요.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그 1, 5, 9의 위치에 해당하는 디터미넌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과 5와 9의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가 1을 고르고 6을 고르고 그러면 1과 6이니까 이번에는 8이 필요합니다. 8을 골랐어요. 그러면 그 녀석들의 위치에 해당하는 게 이 위치랑 이 위치랑 이 위치니까 이런 형태의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텐데 저게 이제 여기 곱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구하면 됩니다. 쭉 해보면 마지막에 3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3이랑 그러면 4나 5를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5를 골랐으니까 이번엔 7을 골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고른 녀석들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의 대각선이니까 이런 반대 방향의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러면 이거는 뭐 대각선 행렬 그 자체니까 할 거 없고, 이거는 2번이랑 3번을 서로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1번하고 3번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한 번만 바꿔주니까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에다가 플러스 1 곱해지고, 이런 곱하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이런 식의 조합을 쭉 따라 나가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매번 로 익스체인지를 몇 번 해야 되는지 저 퍼미테이션 매트릭스만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를 잘 조합해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간단하게 공식처럼 만들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코팩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3 곱하기 3 행렬에서 우리가 A11이라는 녀석한테만 일단 관심을 가져봅시다. 자, 요거는 뭐 이그젠플이니까 지우고, 다른 거는 말고 일단 A11이랑 관련된 녀석에 해당하는 우리가 텀들을 다 생각해 봐요.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그러면은 어떤 거였냐면, 디터미넌트 구할 때 A11이 들어간 것들은 뭐가 있냐면, A11이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경우를 보면 A22랑 A23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퍼미테이션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죠? 일단 그거를 P1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거로 그냥. 그 다음에 또 A11이랑 관련된 건 뭐가 있느냐? 여기 2, 3랑 3, 2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녀석들의 디터미넌트가 그래서 뭐 P2라고 해주고, 그럼 이제 이거를 A11에 대해서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22에 A23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11에 관련된 것들을 쭉 묶어버리면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A11이 있고, 우리가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서로 2, 2가 아니라 3, 3인데, 그러면 A22랑 A33가 있고 A23랑 A32가 있는데, 이거는 행렬 A의 입장에서 보면 이 디터미넌트 구할 때 이 녀석 입장에서 볼 때는
A11이 포함된 행과 칼럼, 그 로와 칼럼을 제외한 이 나머지 행렬에서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지는 모든 조합이에요. 우리가 지금 3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조합이 지금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다른 녀석들도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 작은 행렬을 우리가 이제 일부분이라고 그래서 서브라는 말을 붙이는데 요 서브 매트릭스에 디터미넌트랑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A11이다? 그럼 A11이 포함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행렬을 가지고 이 서브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 그게 바로 A11이랑 관련된 거고, 그런 식으로 치면은 A22랑 관련된 것도 A12랑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A12니까 이제 이 녀석을 생각하면 요 행과 요 칼럼을 제외한 요 두 개죠. 그죠? 그래서 A21, A23, A31, A33라는 2 곱하기 2라는 서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랑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코팩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A11에 대한 코팩터니까 우리가 C의 11이라고 그러고, A12의 코팩터는 C의 12라고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A13에 관련된 거는 C의 13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1에 관련된 거, 12, 13랑 관련된 거, 세 개를 더하면 디터미넌트니까 결국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다시 첫 번째 행을 내가 만약에 기준으로 하겠다. 첫 번째 행의 제2번째 칼럼.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첫 번째 행에 대응되는 코팩터 제2번째 칼럼에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뭐 n차원이라고 그러면 더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코팩터를 정의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놈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A31이면 이 3일을 제외한 똑같은 칼럼과 로우를 제외한 이게 바로 서브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이 서브 매트릭스에 대한 조합이 바로 코팩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원이라고 첫 번째 행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i번째 행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특정한 i번째 행위를 선택하면 그 i번째 행과 그때그때마다의 칼럼을 제외한 서브 매트릭스를 가지고 만든 코팩터들, 그 코팩터들에 대한 조합으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정의한다. 근데 이제 코팩터는 또 다음과 같이 정해져요. 다행히도 매번 우리가 퍼미테이션 매트릭스에 디터미넌트를 이제 구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자체도 마침 이제 잘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Cij라고 하는 일종의 디터미넌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서브 매트릭스라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i번째 행과 제2번째 칼럼을 제외한 행렬의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그 우리가 이 서브 매트릭스 또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이너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그 마이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구하고, 그 디터미넌트 앞에 퍼미테이션과 관련된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 녀석의 부호는 마침 고맙게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엘리먼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해주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또 하나의 디터미넌트 공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팩터 또는 마이너 매트릭스, 뭐 서브 매트릭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정의로 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공식이 이제 나왔는데, 뭐 이제 이그젠플을 뭐 간단하게 해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1, 2, 3
이런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행을 해도 좋고 세 번째 행을 해도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 ij라고 하는 요 녀석이 하나의 값이고 여기는 또 나름대로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 ij의 행이 i번째 행이 0이 많이 포함되면 연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로가 많은 행을 선택합니다. 지금 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편의상 세 번째 행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A의 3, 1이라는 첫 번째 행이다. 그러면 C의 3, 1이고 A의 3, 2라고 하면 C의 3, 2고 A의 3, 3이면 C의 3, 3이에요. 그죠? 근데 A 3, 1은 어떤 값이었냐면 7이고 C의 3, 1이라는 건 요 7을 뺀 2, 3, 5, 6이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뭐가 되냐면 i 플러스 j니까 3, 1이니까 3 플러스 1. 그러니까 그냥 짝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3, 2는 지금 8이라는 값이고 마이너스 1은 3 더하기 2.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8을 빼니까 1, 4랑 2, 3, 6이네요. 그죠? 1과 4, 3과 6. 그 다음 끝으로 9랑 관련된 녀석은 마이너스 1에 3 더하기 3이고 디터미넌트는 9를 빼니까 1, 2, 4, 5.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n차원 벡터 스페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n×n 매트릭스에 대해서 계속 확장하면 되는데 지금은 3×3이니까 특정한 행 하나 골라서 그 다음에 서브 매트릭스 구하면 2 곱하기 2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결국 코어 팩터의 개념을 이용하면 계속 2 곱하기 2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공식으로서는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할지 모르지만 이제 계산하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해준다. 뭐 매트랩이라든가 이런 툴박스들은 전부 다 가우스 소거법으로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0이 많으면 그땐 좀 이제 약간 유용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책에 이그젠플이 있으니까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자, 행렬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아까 AN이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4개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으로 해도 되는데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 행을 가지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A11이니까 2, 그 다음에 11이니까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서브 매트릭스가 2랑 마이너스 1이랑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2. 이게 바로 서브 매트릭스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곱하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 그러니까 i하고 j가 1, 2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뺀 서브 매트릭스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빼니까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1, 0, 0이랑 그 다음 오른쪽에 2개씩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여긴 또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또 계속 따라가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그냥 2니까 2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항을 가지고 계속해주면 2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1에 첫 번째 열 이렇게 되고, 디터미넌트가 2 마이너스 1 이런 부분. 그 다음 똑같이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행에 이번엔 3 곱하기 3에서 요거를 제외한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세 번째 행은 0이니까 더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행해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또 첫 번째 행을 가지고 마이너스 1에 또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또 플러스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그 디터미넌트가 0,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러니까 윗줄에 있는 것과 아랫줄에 있는 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아까 n 플러스 1이라는 것처럼 아마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이제 2 곱하기 2까지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이 알고 있는 AD-BC라는 형태의 디터미넌트로 계산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A4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형태의 행렬은 n 곱하기 n도 계속 요 대각선 모양들이 쭉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N이라는 행렬처럼 생각하면 마치 AN이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요 2 곱하기 디터미넌트 A의 n-1.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저 AN의 모양이 아니니까 요걸 다시 또 풀어주면, 그럼 요 녀석은 다시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A의 4에서 2가 됐으니까 A의 n-2가 되고, 여기는 디터미넌트가 0이 돼요. 그래서 뭐 이 행렬에 대해서 그냥 굳이 디터미넌트를 써보면, 그러니까 2 곱하기 디터미넌트, 그래서 여기 아래쪽 때문에 마이너스에 디터미넌트,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무슨 식입니까? 행렬 AN인데 어쨌든 저 디터미넌트를 어떤 행렬 수열처럼 생각하면 우리 저런 거 보고 등차 중앙이라고 그러죠. 그죠? 등차 중앙의 모양을 갖는 형태로 디터미넌트가 나와요. 어차피 디터미넌트가 지금 뭐 2, 3, 4, 5, 6, 7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등차 중앙에 해당하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코어팩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처음처럼 가우스 소구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행렬에 저렇게 스파스 해가지고 0이 많이 주어지는 형태이다. 그러면 뭐 코어팩터를 이용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행렬 자체가 그런 걸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툴들은 이제 가능하면 가우스 소구법을 가지고 피봇을 구하게끔 돼 있어요. 도저히 피보팅을 하더라도 넌제로에 해당하는 형태의 모든 피봇들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0인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중간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컬럼이나 로우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디터미넌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일종의 이렇게 되어야만, 그래야만 모든 피봇들의, 그러니까 어떠한 피봇도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럴 때만 우리가 이제 A의 인버스가 존재하고, 그래서 A의 인버스에 뭐 B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특정한 솔루션이 유니크하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활용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3을 끝냈고, 뭐 4.3과 관련해서는 한 4문제 정도는 필수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대충 오늘은 필요한 부분을 다 마무리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진행을 합시다.